공항에 나타난 청년을 본 순간 어머니는 그가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아들이죠. 체력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청년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프 문화교류의 주역이 되기까지. 그 변화의 시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파리 16구 변호사 가문의 외동아들 리카, 29살. 겉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지만 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체력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상에만 앉아 공부만 했던 탓일까요? 계단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친구들과 축구라도 하면 10분 만에 쓰러졌어요. 체육 시간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리카는 머리만 좋고 몸은 꽝이야. 그부들의 놀림이 일상이었어요. 특히 중학교 3학년 때 벌어진 그 사건은 아직도 악몽 같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500m 달리기 시험을 봤는데 저는 꼴찌였어요. 그것도 압도적인 꼴찌. 다른 애들이 다 들어왔는데 저 혼자 트랙을 기어가듯 뛰고 있었거든요. 더 굴욕적인 건 결승선 앞에서 쓰러진 거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넘어졌는데 반 전체가 박수를 쳤어요. 조롱의 박수였죠. 그날 이후로 운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체육 시간마다 가짜 아픈 척하고 보건실로 도망갔어요. 선생님들도 저를 포기한 것 같았고요.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해졌어요. 연극부에 들어갔는데 부장인 줄리앙이 액션 시퀀스를 넣자고 했거든요. 간단한 칼싸움 동작이었는데 저는 몇 번 휘두르다가 손목이 아파서 칼을 떨어뜨렸어요. 리카, 너 진짜 약하다. 그 몸으로 무대에 서겠다고? 줄리앙의 말에 다른 부원들이 킬킬거렸어요.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웠어요. 누군가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었고 학교 SNS에 약골 리카의 검술이라는 제목으로 올라갔습니다. 댓글들이 잔인했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팔굽혀펴기를 시도해봤어요. 한 개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대학에 들어가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체육 부양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농구를 했는데 공 하나 제대로 못 던지겠더라고요. 졸업 후에도 문제였어요. 회사 동기들과 등산을 갔는데 저 혼자 중간에 포기하고 케이블카를 탔거든요. 리카는 정말 도시형 인간이네라는 말을 들었지만 사실은 체력이 딸려서였어요. 29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사무실 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할 때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동료들은 멀쩡한데 저만 헥헥거리고 있으면 정말 한심해집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국 운동 영상을 봤어요. 한국 남자들이 군대에서 체력 훈련하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한국 가면 약골도 강해진다. 그 순간 묘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럴까? 한국행을 결심한 건 정말 우연한 계기였어요. 회사에서 한국 지사와 협업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화상회의 중에 한국 직원 한 분이 말했거든요. 저 지금 점심시간이라 헬스장 갔다 오겠습니다. 점심시간에 헬스장이라니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점심시간이 운동시간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매일 가요. 1시간 운동하고 샤워하고 오면 딱 맞아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직장인이 매일 점심시간에 운동을 한다니. 더 놀라운 건 다른 한국 직원들도 저도 그래요. 저는 아침에 가요라고 하는 거였어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 한국 지사에서 파리 담당자 한 분이 한국에 와서 직접 업무를 익히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보통이라면 망설였겠지만 그때 갑자기 생각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운동할까? 부모님에게 한국 지사로 파견 근무를 가려고 해요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좋은 기회네. 새로운 문화도 배우고라고 하셨어요. 운동 때문이라는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놀란 건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모두가 빨랐거든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가만히 서 있지 않고 걸어 올라가고 무거운 캐리어를 끌면서도 성큼성큼 걸었어요. 회사에서 제공한 홍대 근처 숙소에 도착했는데 주변 풍경이 충격이었어요. 새벽 6시인데도 한강에서 뛰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출근 전에 운동하나? 첫 출근 날 한국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나서 저희 헬스장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라고 제안받았어요.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따라간 헬스장에서 본 광경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점심시간인데 사람이 가득 찬 거예요. 다들 정장을 갈아입고 진짜 운동하고 있었어요. 사회인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운동한다니. 형, 한번 해보세요. 동료 민수가 러닝머신을 가리켰어요.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천천히 걸었는데 옆에서 뛰고 있던 아주머니가 저보다 빨랐어요. 나이가 50은 넘어 보이는데 말이죠. 그날 오후 업무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동료들이 운동하고 온 후의 모습 말이에요. 더 활기차고 더 집중력이 좋아 보였거든요. 운동하고 오니까 오후가 더 잘 돼요라는 민수의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면서 지나가는 헬스장들을 유심히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헬스장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프랑스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였죠. 다음날 용기를 내서 민수에게 같이 운동을 가자고 했죠. 민수와 함께 간 첫 운동날, 저는 완전히 멘붕에 빠졌어요. 몸풀기라고 하길래 가벼운 스트레칭인 줄 알았는데 팔 돌리기 10번만 해도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러닝머신 걷기 10분 하고 나서 숨이 차서 잠깐 쉬어야겠어요 라고 했을 때 옆에서 운동하던 아줌마가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벤치프레스였어요. 빈 바벨이 10kg을 들어보라고 하는데 진짜 안 올라가는 거예요. 민수가 민망해하며 바벨을 15kg로 바꿔줬는데도 버거웠습니다. 운동은 10분 만에 끝. 다른 사람들은 1시간씩 하는데 저는 10분이 한계였어요. 샤워실에서 거울을 봤는데 완전 말랐더라고요. 이런 몸으로 여태 살았다니 제 자신이 한심했죠. 회사에서도 문제였어요. 리카 씨, 우리랑 어울리기 싫어요? 한국에서는 함께 운동하는 게 팀워크예요. 팀워크라니. 운동이 업무와 연결된다는 발상이 신선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더 굴욕적이었어요. 팀 전체가 함께 갔거든요. 저만 유독 못하니까 분위기가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인터넷을 뒤져서 초보자 운동을 검색했는데 나오는 게 다 너무 어려웠어요. 민수가 소개해준 트레이너 지훈이 형을 만났을 때 첫 마디가 충격이었어요. 이 정도면 거의 재활 수준인데요? 재활이라니. 그 말이 오히려 희망적으로 들렸어요. 재활은 가능하다는 뜻이니까요. 지훈이 형이 짠 프로그램은 정말 기초 중에 기초였어요. 첫 주는 그냥 걷기만 러닝머신에서 10분 걷기. 그것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운동하는 걸 보고 신기해하면서도 응원해 주더라고요. 처음이세요? 대단해요. 꾸준히 하시면 금방 늘어요. 특히 헬스장 아줌마들이 신기했어요. 저 외국인 매일 와서 운동해. 대단하다. 제가 못하는 걸 비웃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걸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어요. 2주 후 드디어 첫 번째 성과가 나왔어요. 러닝머신 10분을 쉬지 않고 완주한 거예요. 지훈이와 둘이 하이파이브를 했는데 정말 기뻤어요. 한 달 후 제게 첫 번째 진짜 시험이 왔어요. 회사 체육대회였습니다. 팀장님의 권유에 속으로는 죽었다 싶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뭐 할 건지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종목을 보니 족구, 농구, 줄다리기. 어느 것 하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체육대회 당일 정말 떨렸어요. 다른 팀 사람들을 보니 다들 운동 좀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 팀은 줄다리기에 출전했는데 제가 맨 뒤에 섰어요. 어차피 힘이 없으니까. 시작. 순간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어요. 상대팀이 워낙 세서 줄이 확 당겨졌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 달 전이었다면 첫 번째 당김에 넘어졌을 텐데요. 힘내라고 동료들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 뭔가 솟구쳤어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구나. 정말 악을 쓰고 당겼어요. 결과는 졌지만 동료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리카, 진짜 많이 늘었네. 지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을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다른 팀에서 리카 씨 우리 팀으로 오세요 라고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농담이었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그날 저녁 회식에서 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걸음걸이부터 자세까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어깨가 조금 펴져 있고 표정도 달라 보였어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그런데 진짜 변화는 다음 주에 일어났어요. 회사 엘리베이터가 고장났거든요. C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는데 다들 죽겠다고 하는데 괜찮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5층에서 포기했을 텐데요. 그날 밤 파리에 있는 부모님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리카? 뭔가 달라 보이는데? 어머니의 첫마디였어요. 운동을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5개 연속으로 했어요. 부모님이 박수를 쳐주시는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자랑스럽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29년 만에 처음으로 체력으로 칭찬받는 순간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석 달째 저는 정말 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일상이 바뀌었어요. 점심시간마다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헬스장에 가고, 저녁에는 한강에서 뛰고, 주말에는 등산까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회사에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리카 씨, 요즘 업무 집중력이 정말 좋아졌네요. 팀장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운동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파리 본사에서 복귀 명령이 온 거예요. 한국 파견 기간이 끝나가니까 준비하세요. 갑자기 공항이 왔어요. 파리 가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게 운동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파리에서는 어떻게 이 습관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마지막 한 달은 파리 준비 기간으로 정했어요. 지훈이 형이 특별 프로그램을 짜줬거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장비 없이 하는 운동 마스터하기. 회사 동료들도 아쉬워했어요. 마지막 주 저는 특별한 도전을 했어요. 서울 마라톤 10km 완주하기죠. 겨우 석 달 했는데 해보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마라톤 당일 정말 떨렸어요. 주변에는 다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 뿐이고 저만 초보자 같았거든요. 괜히 했나? 후회가 들었어요. 하지만 제 자신을 이기고 완주 메달을 받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이건 단순한 메달이 아니라 새로운 제 자신의 증명서 같았거든요. 그날 반팔이 부모님께 완주 사진을 보냈어요. 어머니가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정말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파리로 돌아갈 용기가 생겼거든요. 파리 공항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진짜로요, 리카 맞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시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멍하니 저를 보고 계셨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부모님은 계속 신기해하셨어요. 걸음걸이부터 다르구나. 어깨가 이렇게 넓었나? 목소리도 더 힘이 있어진 것 같은데? 집에 도착해서 옛날 사진과 비교해보니 정말 딴 사람이었어요. 얼굴형까지 달라 보였거든요. 운동하면 얼굴도 변하는구나.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다음 날부터 시작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게 운동 중심이었는데 파리로 돌아오니 예전 환경 그대로였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습관을 유지하지? 첫날 아침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홈트를 시작했어요. 회사에 복귀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리카,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점심시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프랑스 동료들은 여전히 카페에 앉아서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리카, 같이 가자. 저는 운동하고 올게요. 운동 점심시간에 마르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근처 헬스장을 찾아갔는데 한국과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다들 느긋하게 운동하고 있었어요. 직장인은 저 혼자인 것 같았고요. 하지만 혼자 하는 운동은 뭔가 허전했어요. 한국에서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저 혼자였거든요. 첫 주가 가장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홈트를 하고 점심시간에 헬스장 가고 저녁에는 생강변을 뛰었는데 뭔가 외로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 동료 피에르가 나도 운동 배우고 싶어라고 한 거예요. 그럼 같이 해볼까? 피에로와 함께 헬스장에 갔는데 제가 가르쳐주는 입장이 된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마르크도 합류했어요. 그렇게 프랑스에서도 작은 운동팀이 만들어졌어요. 파리로 돌아온 지 석 달 후, 제 휴대폰이 새벽 3시에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지훈이 형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교통사고요. 하반신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훈이 형.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준 그 사람이었어요. 다음날 파리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지훈이 형이 제게 했던 말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병실. 휠체어에 앉은 지훈이 형을 봤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 형이 억지로 웃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트레이너는 못할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지훈이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운동이 전부였던 사람에게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병실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지금까지 받은 것을 생각해서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휠체어 운동 전문가가 되는 거야. 나를 바꾼 것처럼 이번엔 내가 널 도와줄게. 2달 동안 저는 프랑스에서 장애인 스포츠를 배웠어요. 휠체어 농구, 휠체어 레이싱, 패럴림픽 종목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새로운 운동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휠체어와 함께하는 피트니스. 지훈이 형이 휠체어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만들고 저는 그 옆에서 함께하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한 달 후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원에 입원 중인 다른 환자가 저희를 찾아온 거예요. 저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20대 청년이었어요. 지훈이 형의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물론이죠. 그날부터 지훈이 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휠체어 운동법을 연구하고 장애인들을 가르치고 새로운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3달 후 지훈이 형은 한국 최초의 휠체어 피트니스 전문 트레이너가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훈이 형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고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네. 지훈이 형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해 말 저희는 파리에 한프 인클루시브 피트니스 센터를 열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곳이었죠. 오픈 첫날 휠체어를 탄 지훈이 형이 무대에서 말했어요.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강함이 뭔지를. 센터 오픈 후 첫 주. 40대 회사원 프랑수아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정상인인 자신이 왜 장애인과 함께 운동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센터 전체가 조용해졌고 지훈이 형이 천천히 휠체어를 몰고 그 앞으로 가더니 팔씨름을 제안했어요. 결과는 프랑수아의 완패였습니다. 지훈이 형의 상체 근력이 엄청났거든요. 그날 이후 프랑수아는 센터의 가장 열성적인 회원이 되었어요. 한 달 후 더 놀라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 어머니였어요. 운동을 배우고 싶다고, 그리고 제 한국 친구도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와 지훈이 형이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어요. 이분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구나 하시면서요. 민수가 통역해주자 지훈이 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매주 센터에 오셔서 지훈이 형과 말은 안 통해도 운동으로 소통하셨어요. 반년 후 예전 연극부 친구들이 단체로 찾아왔어요. 줄리앙이 주도해서 온 거였습니다. 특히 지훈이 형한테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줄리앙이 지훈이 형 앞에서 자신을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지훈이 형은 이미 충분히 강하다고 답했어요. 진짜 강함을 배우고 싶다는 줄리앙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해 겨울 프랑스 대통령이 센터를 방문했어요.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통합의 모델이라고 하시면서 저희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진정한 우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생강변에서 지훈이 형과 함께 걸으면서 물어봤어요.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갈 것인지를요. 지훈이 형의 답은 놀라웠습니다. 지금이 더 좋다고. 예전엔 건강한 사람들만 도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휠체어 마라톤 대회였어요. 지훈이 형이 휠체어로, 저는 달리면서 함께 10km를 완주했습니다. 마지막 100m에서 지훈이 형이 제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자고 했을 때 결승선을 함께 통과하며 관중석에서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시상대에서 지훈이 형이 한 말이 제 인생 최고의 명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요.
지금 저희 센터는 프랑스 전역에 20개, 한국에도 10개가 생겼어요. 매년 한프 인클루시브 마라톤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훈이 형에게서 온 편지에는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다고, 덕분에 넘어진 후에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은 제가 더 고마워요. 지훈이 형 덕분에 진정한 강함이 뭔지, 진정한 우정이 뭔지, 그리고 진정한 승리가 뭔지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도 매일 아침, 지훈이 형과 영상통화로 함께 운동하며 서로에게 화이팅을 외쳐요. 한국은 제게 체력만 준 게 아니었어요. 평생 친구와 인생의 진짜 의미를 알려준 나라였죠. 그리고 그 의미는 이제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